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에코앤드림이라는 기업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회사가 걸어온 길, 특히 최근 2차 전지 소재라는 새로운 분야로 뛰어들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뭐고, 또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서 에코앤드림의 사업 본질, 재무 상태, 성장 전략, 그리고 최근 주가 움직임의 진짜 이유까지 속속들이 파헤쳐서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확실하게 높여드리는 거죠. 맞아요. 단순히 그냥 흩어진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 특히 뭐랄까,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 전환점, 그리고 미국 IRA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는 데 집중할 겁니다. 네, 맞아요. 특히 최근 실적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시장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정체성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시작은 어디였나요? 2004년에 설립된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촉매나 선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제거하는 촉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친환경 기술에 주력했어요.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회사였던 거죠. 그랬던 회사가 이제는 2차 전지용 전구체라는 새로운 분야의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전구체. 이게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인데요. 네, 핵심 원료죠. 기존 사업으로 안정적인 기반은 좀 다져놨으니 그걸 발판 삼아서 더 큰 성장을 위한 엔진을 새로 달겠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 새로운 엔진 전구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전북 새만금산업단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최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생산 시작이군요. 네, 이건 그냥 공장 하나 더 늘린 게 아니에요. 회사의 주력 사업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또 실제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생산 기지를 마련한 게 첫걸음이라면 그럼 그 다음 행보는 어떤 건가요? 파트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국내외 배터리 회사나 양극재 회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어요. IRA 수혜. 네,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처를 다양하게 만들려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고요. 듣고 보니 방향은 굉장히 분명해 보이는데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실적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최근 연간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1,049억 원. 이게 바로 전년도에 비해 103.87%나 들었습니다. 와, 100%요? 네, 1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는 얘기죠. 와, 매출 성장세도 놀랍지만 이익은 더 극적인데요. 영업이익이 한 4억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무려 13억 원을 넘어서면서 확실하게 흑자로 돌아섰어요. 특히 순이익 증가율이 233%가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 바로 그 전구체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네, 새롭게 시작한 그 고부가 가치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손익 개선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신사업 성과가 이렇게 빠르게 숫자로 증명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사업 구조를 급격하게 바꾸면 보통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생기지 않나요?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재무 상태는 괜찮았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이 또 이 회사를 주목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약 83% 수준이에요. 83%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178%가 넘거든요. 와, 훨씬 높네요, 평균이.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절반도 안 되는 아주 건전한 상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새만금에 그렇게 큰 공장을 지으면서 부채 비율을 이렇게 낮게 유지한다고요? 그만큼 자금 조달이나 투자 집행 계획을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하게 세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군요. 네, 무작정 빚을 내서 확장하기보다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지키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탄탄한 재무 상태는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겁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PER이나 PBR 같은 지표들을 좀 들여다보죠. 네, 시장의 평가를 읽을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먼저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24.88배로 나타납니다. 24.88배. 네,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아시다시피 적자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가 흑자로 전환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값을 갖게 된 거죠. 24.88배가 절대적으로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이게 반영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 정도 PER은 정당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PBR, 주가순 자산 비율은 1.69배군요. 그럼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아주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8.38%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흑자 전환과 함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보여주는 숫자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시장 참여자들이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 주식을 누가 사고 있는지, 주주 구성이나 최근의 매매 동향을 보면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배구조를 보면요. 최대 주주인 김부곤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지분이 약 54.71%로 상당히 높습니다. 오, 절반이 넘네요. 네, 그래서 경영권이 외부 요인에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그만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 흥미로운 건 최근의 수급, 즉 주식을 사고 파는 움직임인데요. 네. 2025년 10월 24일 하루 동안의 기록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9만 8천 주 넘게 팔았어요. 네, 개인은 팔았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8만 7천 주 이상, 기관 투자자들도 1만 주 이상 사들였어요. 개인이 파는 걸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사는 이른바 쌍끌이 매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이건 그냥 넘길 수 없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흔히 시장의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다는 건 이들이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들의 동반 매수는 종종 주가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와 시장의 기대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 가장 최신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뉴스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말할 필요 없이 새만금 전구체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 시작 소식입니다. 역시 그거군요. 네. 특히 생산하는 제품이 하이니켈 NCM 전구체,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높은 고성능 양극재용 전구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가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내부적인 동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변화도 에코앤드림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글로벌 뉴스 보면 미국하고 중국 갈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잖아요. 네, 그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면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도 탈중국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에코앤드림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중소기업 규모의 전구체 양산 기업입니다. 국내에 많지 않군요. 네, 그러다 보니 전력적인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외부 환경 변화가 이 회사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IRA가 구체적으로 왜 에코앤드림에게 그렇게 큰 기회인지 조금 더 풀어주시죠. 법조항 하나가 어떻게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IRA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부품이나 핵심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을 쓰면 보조금을 못 받게 되죠. 그런데 전구체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품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전기차나 배터리를 팔려는 회사들은 이제 중국산 전구체를 쓰기가 아주 곤란해진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셀 회사들이나 양극재 회사들은 어떻게든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든 전구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코앤드림이 등장하는 거죠. 타이밍이 좋았네요. 네, 탈중국 전구체를 공급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K배터리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중국 외 대안을 찾는 기업들에게는 에코앤드림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비슷한 흐름이 있나요? 유럽연합도 비슷합니다. 핵심 원자재법, CRMA라고 유럽판 IRA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을 통해서 배터리 원료나 부품의 역내 생산 및 조달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유럽도 자체 공급망을. 네. 물론 당장은 IRA의 영향력이 더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서도 비슷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봐야겠죠. 사업 내용도 바뀌고 외부 환경도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가니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테마도 완전히 달라졌겠어요. 네, 명확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환경 관련주 또는 촉매 기술주 정도로 분류되었다면 이제는 누가 봐도 2차 전지 소재주, 그중에서도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앞단, 즉 업스트림에 위치한 핵심 소재인 전구체, 테마의 대표 주자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와, 위상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2차 전지 산업 전체의 분위기나 관련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의 동향,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그리고 당연히 전구체의 원재료가 되는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 가격 변화 등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2025년 10월 24일의 주가 움직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는데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네, 그날 종가가 24,200원으로 13.35%나 올랐죠.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주요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첫째, 주가가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 거래대금이 271억 원이나 터졌어요. 이걸 동반하며 치솟았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났군요. 네. 둘째, 아주 오랫동안 주가 상승을 가로막았던 장기 하락 추세선을 아주 강한 힘으로 뚫고 올라섰습니다. 셋째,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들을 모두 한 번에 돌파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됐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네요. 이건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추세 전환의 교과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상승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은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것을 넘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럼 이런 강력한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차트 모양이 예뻐서 오른 건 아닐 테고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 연결될 것 같은데요. 핵심 동력은 역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의 본격 양산 소식입니다. 시장이 이 뉴스를 더 이상 그냥 기대담이 아니라 에코앤드림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많이 벌 것이라는 실적 성장 스토리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 이제 진짜 실적으로 보여준다. 네. 즉, 기업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가치 재평가,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이게 시작된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바로 이런 가치 재평가에 대한 동의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아마 그 시점에 맞춰서 IRA 시대에 숨겨진 보석을 찾다라든지 에코앤드림 전구체 양산으로 실적 퀀텀 점프 예고 같은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나 뉴스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분위기를 탔군요. 특히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에코앤드림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쯤에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제공된 자료에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나요? 물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자료에 담긴 분석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지 저희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의 관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핵심 성장주 관점에 접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군요. 혹시 매수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나요?
10월 24일에 주가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뒤따라 사는 추격 매수는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 네, 대신 주가가 상승 후에 잠시 숨을 고르거나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사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강하게 뚫어낸 장기 저항선이자 여러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가격대, 대략 21,500원에서 22,500원 사이. 21,500원에서 22,500원. 네, 그 정도까지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자료에 담긴 분석 내용일 뿐 투자 결정은 각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K 배터리 생태계를 통해서 미국 시장과 연결된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인가요?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공급망이라는 사슬로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에코앤드림이 전구체를 생산해서 국내 양극재 회사,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같은 곳에 납품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양극재 회사는 이 전구체를 이용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이걸 다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한국의 배터리셀 제조사들에게 공급하죠. 아하. 마지막으로 이 K배터리 회사들은 미국 현지에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 공장을 짓고 최종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에코앤드림, 전구체에서 시작해서 양극재 업체, K배터리 셀 업체, 미국 완성차 업체 이렇게 이어지는 거대한 공급망의 가장 첫 단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 중심의 전기차 생태계에서 보면 에코앤드림은 그 시작점에 위치하는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셈입니다. 이 공급망 전체가 성장하면 그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역할이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죠. 앞으로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후를 생각해보면 이 전구체 사업이 정말 회사의 확실한 기둥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벌써부터 성장이 이제 정점에 다다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전구체 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마 3개월에서 12개월 안에는 회사 전체 매출과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 그렇게 빨리요? 네. 기존의 촉매 사업은 꾸준히 현금을 벌어다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전구체 사업이 회사의 성장을 앞에서 이끄는 그런 쌍두마차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은 걱정일까요? 자료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전혀 아니다.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 이제 시작이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구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초기 시장 단계라는 거죠. 아, 공급 부족 상태군요, 아직? 네. 에코앤드림의 새만금 공장도 이제 겨우 1단계 생산을 시작했을 뿐이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증설을 통해 생산량을 훨씬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점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분석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잠재력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에코앤드림,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 기반 위에서 전구체라는 새로운 성장 날개를 달고 마침 IRA라는 강력한 순풍까지 만난 그런 사례였네요. 맞습니다. 과감한 투자 결정과 변화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극적인 실적 개선과 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회사가 K배터리, 나아가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게 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에코앤드림의 여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는지, 그리고 글로벌 정책 변화가 기업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한 번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에코앤드림이 탈중국 전구체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진화하고 재편되는 이 복잡한 배터리 공급망 속에서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병목 지점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각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행드림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